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을 좀 간단히 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올해 마지막 산업동시 만기였죠. 이후로 한 달 동안 외인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구조를 좀 체크해 보고요. 미국은 다운의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미국 지수가 가파른 발에 있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자, 일단 시황 보고요. 외인들 수급으로 파생 수급으로 지수 레인지를 좀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계속 수급 바닥 종목들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날 수급은 근데 선물 매수하다가 미국장은 상승을 해서 야선도 오르고 시가 띄우고 잘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지수 눌러 놓아 버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만 가지고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튼 최근에 뭐 대주주 요건 때문에 그러한지 아마 개인들 대주주 물량들이 계속 출회가 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개별주들의 상대적 약세는 그런 배경도 있다고 좀 봐야지 됩니다. 자, 지수도 금요일날 하루 종일 눌러버리고 되게 지루하게 좀 만들어 놓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현물로 보면 외인들 매수 좀 많이 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러하고. 코스닥 코스피는 8,560원. 외인들 매도가 1조 1,000억. 없다. 코스닥도 개인들 매도가 1,000억. 외인들은 1,000억 매수. 막판에 외인들 콜 매수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일단 좀 수급을 좀 볼게요. 금요일날은 개인들이 340, 지금 현재 344 정도가 되죠. 위로는 매도를 하고 아래로도 매도를 왕창 늘려놓고. 누적으로 보더라도 345 위로 저항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340. 따라서 위로 더 올라가더라도 350 위로는 좀 저항을 받을 자리가 될 거고요. 아래로는 뭐 335 아래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수 레인지를 좀 따진다고 하면은 뭐 335에서 350 정도 여유 있게 15p 정도 범위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차트로 좀 본다 그러면은 350은 전고점 자리가 돼요. 전고점 자리가 되고 아래로는 335면은 이제 뭐 20선 아래쪽이 되네요. 그럼 뭐 올라오는 밴드 하단선 정도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자리 335는 장대 양봉의 고점 자리 부근이죠. 고점 부근. 이렇게 고점 자리 335. 여기에서 전고점까지 이 범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기술적인 과열은 아닌데
과열은 아닌데 과연 위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래로 누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돌려줄지. 자, 외인들 뭐 수급가 아마 금투의 현물 코스피는 금투의 현물 수급이 좀 관건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볼까요? 금융투자들 최근에 일주일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쪽은. 그렇죠? 이게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매도를 하다가 매도하면 매수하고 매수하다가 또 매도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주일 매수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량이 좀 출회된다. 그러면은 왠지 선물도 매도로 바뀌어질 가능성도 좀 많습니다. 5천억 벌써 1조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좀 주시를 해야지 되리라고 봅니다. 투신도 이틀 연기금도 매수하고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금요일날 외인들이 매수 규모가 컸다라고 하지만은 금융투자의 차익거래 포함한 수급이 과연 매도로 바뀌어서 한번 나오면 또 수천억씩 계속 나오니까 금투에 수급을 좀 주셔야 되겠고 아울러 외인들의 선물 수급 같이 좀 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아래로 눌렀다가 돌려줄지. 미국 지수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다 보니 더욱더 그러합니다. 빠르게 최근에 양봉 쭉쭉쭉쭉 만들면서 S&P 500도 올려놓고 과열권에서 단봉을 만들고 있다 보니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흐름이죠. 다우존스만 신고가를 만들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왜 저렇게 가지를 못하는 걸까요? 과거에 보더라도 작년 10월 달에 올라온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올려놓고 이번에도 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후에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머징 마켓하고 연관해서 어떤 모습을 그려줄지 좀 체크를 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아직 뭐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멀었지만은 그래도 전고점은 넘어간 상황에서의 과열입니다. 자, 그리고 유가는 뭐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환율은 1300원 아래쪽에서 하단 쪽에서 중국은 여전히 힘겹게 추세 바닥권에 이 채널 추세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이머징 마켓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죠. 독일도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선진 지수만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고 일본도 역사적 신고가고 지난달 역시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은 이렇게 극명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수가 언제나 저런 모습을 보여줄지. 자,
코스피 200으로 일단 지수는 그 정도. 그럼 코스피 200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이제 지수 2,500 정도에서부터 선물로 왔었으니까 2,500 부근에서부터 2,500 부근부터 고점짜리니까 한 2,600, 50 정도까지 이 정도 범위를 좀 잡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코스피 200과는 약간의 좀 괴리가 좀 있는 모습인데 그 정도 레인지를 놓고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급은 과정에서 조금씩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생 수급 자체는 해지용으로 계속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매도 구간, 매수 구간. 그죠? 현재 지수 위치에서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패닉셀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글로벌 시황이 작용을 하거나 등등이 아니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정도를 조금 달리하면서 조절할 뿐이고요. 거의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주가 구간을 놓고 상방 쪽이 조금 더 상방이라기보다는 345 정도가 되니까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현재 위치에서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황에 따라서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가든가 아니면 위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올리든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모습이네요. 자, 시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합니다. 정회원분들은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꾸 체크해서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흐름에 대한 맥락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일단 먼저 자 볼게요. 자, 우리 금요일날 아침에 매수한 게 3S하고 스마트레이더스였었죠. 목요일날은 ST그린도 확 튀어버렸는데, 뭐 그냥 일단은 뭐 4, 5%, 5, 6% 올라가면 수익 매도 이야기를 해서 튀어서 올라갔었습니다. 물렸다가 올라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3S는 아침에 들어가서 잘 뭐 이것도 뭐 4, 5% 정도 올라가면 분할 매도, 그리고 뭐 일부는 그냥 적절히 다 매도했습니다. 오후에 스마트 트레이더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매수해서 오버한 종목이 있죠. 중가를 살짝 올려놓고 시간으로 조금 물렸네. 오케이. 내일 한번 봅니다. 이거는 단기 매매 종목들 정리를 한 겁니다. 단기 단타 매매. 뭐 3,000원 기준으로 잡고 종목별로 15% 정도 비중 잡고 지금 계속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매매했던 종목 3S 반도체 소형주인데 아침에 좀 움직일 때 거래진 거 하니까 들어가서 요 구간 먹은 거였죠. 아마 VI가 들어갔었을 텐데 자, 추가 상승은 좀 못했습니다. 요거 하고 스마트
트레이도 며칠 음봉 밀려 있었던 건데 아침에 신규 매수해서 그냥 올라갈 때 그냥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거래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상태인데 양봉 마감했으면 더 좋았는데 양봉으로 지수가 하루 종일 밀리니까 더 못 올라가고 결국에는 기술적인 저항에서 윗꼬리 달고 마감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STX 그린 목요일 날은 여기서 잘 만들어지고 있다가 연봉 밀려서 이날 갑자기 확 올려쳤죠. 꽤 올라갔었어요. 금요일, 목요일 날 17%까지 갔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수급 바닥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매매는 각자 알아서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먼저 그럼 대형주 쪽을 좀 볼까요? 대형주. 최근에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볼게요. 이런 데서 또 미리 라인을 잡아 놓았었던 붉은색 선은 잡아 놓았던 건데 요 범위를 이제 바닥 라인으로 보고 잡아 놓은 건데 거기서 근 한 달 반을 움직이다가 또 양봉으로 올라왔네요. 미래나노테. 그죠? HLB는 연속해서 지금 강한 모습인데 또 수급 바닥 자리는 여기였죠. 그죠? 거기를 목요일 날 돌파를 시도를 한 거네요. 목요일 날. 중간에 체크하는 거, 이 자리.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그리고 계속 밑에서 놀다가 올라오다가 또 누르고 올라오다 누르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들 외인들 수급인데 연속해서 돌파 상승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수급 바닥의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양봉 올라온 종목들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하이센스, 여기 되네, 여기가. 그죠? 하나오션도 뭐 1200일선 잡고 있는 모습이고 단계별로 포스코 인터도 여기서 바로 흐름을 만들어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장대 양봉으로 수급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가 되죠. 그죠? 그 자리를 절묘하게 이탈을 안 하면서 지지하면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시킬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지지력을 보여주는 자리 수급선. 캠은 전에 국내 일인데 전액도 미국 수혜된다고 해서 최근에 조금 수급이 잘 만들어져 가는 모습인데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 라인을 잡아 놓았던 건데 여기를 잘 지지되면서 움직여지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도 여기를 이탈을 안 하고 잘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자산재 쪽이 많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런 애들도 보면은 요 구간 그 자리를 올해 첫 장대 양봉 만들고 거래 터트렸던 그 가격 라인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엔 좀 중소형주로 내려가서 봅니다. 형주로 솔브레인이야. 솔브레인 홀딩스는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거고 계속 신고가 만들어 가고 있죠. 11선을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파워로직스 테마성 움직임 초전도 여기는 바닥권까지 내려온 거네 그죠 여기까지 과연 여기서 흐름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지 여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일단 수급이나 거래량의 흐름으로는 바닥권 자리로 볼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인, 가격 라인을 체크해 보면은 종목들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SBB 난 삼기는 그냥 상 망가져 버렸네. 두산도 계속 횡보 중인 모습이죠. 횡보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노미트리 이수화학도 올 초에 수급 자리에서부터 계속 잡혀져 있는 모습이죠. 나머지 애들 좀 볼까요? 역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좀 전에 본 게 뭐야? 동아ST? 동아ST도 이런 구간을 좀 잡아볼 수 있는 거고 랩지노믹스도 이게 올해 수급이 기관들 수급이 좀 연기금하고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이 자리가 요 자리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지되고 최근에 살짝 움직여지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소형주 쪽으로 좀 넘어가서 봅니다. 개수가 많아서
최근에 장대 한번만 좀 봅시다. 조용하게 올라가는 애들도 많이 있고. 대하제약을 한번 봅시다. 작년, 재작년부터 수급이 들었던 저점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렇죠. 제가 수반이 되었던 자리들. 다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는 구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의미를 지금까지 의미 부여했던 것으로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현재 위치와 가격대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인지. 일단 한번 볼게요. 최근에 국제약품도 일단 뭐 폐렴과 관련돼서 뭐 테마성 수급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것도 뭐 작년 재작년 저점 잡힌 자리에서 오늘 치고 올린 거였죠. 올해. 그죠? 치고 올렸는데 계속 이제 한 2년 동안 상단 자리가 여기인데 거기를 돌파를 한 거였죠. 최근에 돌파하고 그 자리를 좀 지지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1200일선도 회복을 하고. 제약품이야 워낙 이제 많이 가지고 중기포트로도 수익 많이 뭐 스윙으로도 여러 번 내고 했던 종목인데, 최근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아왔던 종목이고. 뭐 조금 기간적으로는 짧지만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구간들이 있죠. 거래량과 함께. 그리고 꼭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9월, 10월이 좀 시장이 안 좋긴 했었지만, 그리고서 상한까지 찍고 또 돌파를 해요. 지지되는 자리가 앞에 그 상단 자리를 또 지지를 하려는 모습이고. 소형주들이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퍼스틸도 상단 수급 들어왔다는 자리, 그죠? 그 자리가 돼. 과연 또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뭐 이슈가 있어서 에코바이오 막 수급 잘 들었던 녀석인데, 다시 뭐 여기 내려와 있는데 과연 또 만들어서 갈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런 자리들은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다 조금씩은 여유 있게 수익 관점에서 봐야 될 자리. 그 다음에 또 몇 개만 좀 더 봅니다.
아니, 좀 지저분해 보여. 그죠? 지저분해 보여.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아씨,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내려왔다가, 씨,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가, 거래 없이 또 횡보하고 있고. 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국동 유한은 뭐 정치 테마로도 움직이거나 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얘가 잡주도 아닌 이상. 시총은 뭐 소형이고, 과연 이 거래량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내가 저 종목을 어떻게 공략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벤티지 몇 개만 좀 더 볼게요. 딥노이드는 저 가격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네. 체크를 해놓고 있는 종목인데, 지로테크도 이것도 뭐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바닥까지 종목들이 다 내려와 버렸네. 소형주도 이 상대적인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죠? 뭐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물론 이제 종목들을 아까 봤었지만 최근에 6개월 내로 좀 강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체크를 해본 거였는데 조금 생각보다 조금 어긋나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어긋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현재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자리들은 거래가 수반이 되었던 시점에서의 가격 범위 있죠. 가격 범위. 그 구간을 좀 보시면 돼요. 그 구간. NA 능률도 이 구간 안에서 계속 뭐 조용히 최근에 움직여지는 모습이고, 더 밀리지는 않네요. 5월달에 내려놓은 이후로. 자, 그리고 봅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이백? 나이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해드렸었죠. 주일날 무방할 때. 얘가 바로 신고가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단이기 때문에 한번 누를 수도 있다. 눌렀다가 돌릴 수도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기억하세요? 무조건 상님? 네.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이제 거래 좀 더 감소시켜야지 올라가기가 수월하거든요. 이 수급 구간의 중단 정도? 중간 위쪽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다 이제 좀 거래 감소하면서 뭐 횡보를 하거나, 1200일선을, 지수가 뭐 급락을 하거나 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래쪽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정 물량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물량 좀 소진하거나 되고 나면은 이제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얘도 뭐 재료 측면에서 보면은 재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나름 자체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뉴스 나오거나 하면은 강하게 치고 올릴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물량들이 좀 소진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흐름도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은봉의 거래가 증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면서 상단에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오히려 좀 위로.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장기 평선이 400일선, 200일선 돌아야지 되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겠죠. 400일선. 400일선, 200일선, 1200일선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서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시간도 같이 좀 감안을 해서 봐야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또 체크를 좀 해볼게요.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장대양봉으로 올라왔네. 상한가 CCS 완전 잡주가 테마를 타고서 잘 살아가는 모습인데 거래 대금도 풍부하고 역별해서 올라온 종목. 역별해서 올라온 종목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내주주 물량들 출회되는 것들도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시기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서 역별에서 올라온 애들. 스맥도 보면은 요거는 뭐 밑에 수급자리 라인 잡아 놓았던 것으로 제가 잡아 놓았던 건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오면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죠.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올라온 애들이고 미래나는 아까 설명을 했고 KINX가 신고가를 가네요. 이런 종목도 보면은 수급 관점에서 보면은 올해 거래가 수반이 되었던 수급 자리들이 요 구간이었죠. 그 구간을 만들어 가다가 10월 달에 돌파를 해서 여기 이 자리네요. 돌파해서 지지하다가 다시 상단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구간별로 레벨업을 시키는 상황이죠. 구간을 가다가 레벨업 시키고 일정 구간 가다가 다시 레벨업 시키고 그래서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럼 이런 애들을 볼 때
테마성 종목들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볼 때 과연 이후에 혹은 과거의 흐름을 보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 흐름이 잘 안 만들어져 가니까 예, 아마 단기성, 단타성 매매하기는 쉽지가 않은 흐름이죠. 쉽지가 않은 흐름이에요. 이런 애들은 스윙 이상으로 매수 포인트 잡아서 가져가는 게 좋을 종목이죠. 종목 특징상. 메가이도 국제도 살짝 올라왔는데 주말에 과연 분위기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기술적인 반등 자리로 좀 보여집니다. 레인드 두산 로보. 자, 그리고 차 부품주들이 금요일날 좀 올라왔는데 지난번 무방에서도 살짝만 언급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성우, 서현, 이화, 뭐 화신, 에코플라스틱 이 정도가 돼요. 다 그 가격 구간 안에서 움직이죠. 화신이나 뭐 서현이, 이화도 좀 보면은 좀 바닥 자리에서 올라오는 듯 더 갈 듯 하다가 밀려서 다시 돌리는 거야.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 자리에서 이제 돌리는 모습이죠. 성호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라인들. 에코플라스틱은 그 가격 범위 안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탄력은 조금 약했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얘기했던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잘 만들어 가다가 결국에는 좀 자꾸 볼 수 있는데 신고가 찍고 금요일 날은 돌파 자리를 지지를 지금 하면서 단봉을 십자봉을 만들었죠. 수적 반등을 노리는 흐름으로. 이런 패턴들을 좀 잘 눈여겨보고 기억해 놓거나 체크해 두거나 이미지를 좀 저장해 두거나 등등을 좀 해보면은 나중에 종목들 쭉쭉 체크하고서 보다 보면은 혹은 뭐 종목들 돌려보기를 하다가 유사한 패턴들이라든가 종목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인데 저게 바닥권 자리인지 아니면은 돌파할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사례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화제약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고 제약 바이오주들 그다음에 의약품은 추세 이제 상단에 와 있는데 수급 상단에 와 있는데 이 세기형으로는 돌파를 했는데 수급 관점에서 가격 라인으로 오면 상단에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과연 여기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왔다 돌릴 것이냐 아이센스는 당뇨 관련된 종목들 좀 볼게요. 잘 줄이셨어요. 잘 줄이셨어요.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인데 얘가 워낙 많이 망가졌습니다. 워낙 많이 망가졌어요. 밑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올라오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워낙 많이 망가져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요 과정이 몇 번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나 여기 요 정도 선에서 44,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되면서 횡보를 했어야지 좋은 자리였는데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놓았어요. 망가진 만큼 뭐 계속 수익은 나고 있고 해서 괜찮은 회사인데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 조금 시간을 좀 보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도 몇 번 좀 더 나올 가능성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네들도 9월, 10월 무너뜨렸다가 신규주였고 전해액 관련주인데 최근에 뭐 계속 전해액 관련 애들은 수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조용조용하게 수급 들어와서 올라오는 과정이죠. 그러다가는 이제 상단 올라와서 한번 눌렀다가 돌파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화제약은 바닥권 자리에 있으니까 잘 요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종목들이 제약주들이 요거를 좀 볼게요. 같은 맥락에서 셀트리온도 좀 엊그제 봤었죠, 그죠? 바닥권이고 상단이고 셀헬도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었던 거고 상단이 여기였죠, 여기. 얘는 돌파를 한 거죠, 상단. 그죠? 셀제. 셀제는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이죠.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긴 해요. 올해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근데 그게 압축해서 보면은 수급 저점 자리하고 중단 자리하고 상단 자리가 이제 딱 보여지게 되죠.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절묘하게 지지하면서 올라옵니다. 적은 거래로 올라오는 거죠. 앞에 거래량으로 잡혀 있었던 가격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기관들 연기금 수급이었는데 그래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그 전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중해제약도 수급 들어서 잘 움직였었잖아요. 조용조용하게 지금 올라오는 과정인 거고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뭐 이런 애들도 있었잖아. 또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도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그때 이슈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종목들. 과연 바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유한양행도. 바닥으로 본다면 유한양행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오스코텍이 바닥권에 한 달 동안 넘게 횡보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랩지노믹스도 요 구간 잘 움직였던 녀석인데 거기서 쌍바닥 만들고 조용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조간조간. 그러니 아까 샘플로 여러 개 종목들을 봤는데 보면 뭐 최근 몇
한 5, 6개월 전에 잘 움직였던 종목이 다시 9월, 10월 페니셀 나오면서 바닥권 내려와서 저렇게 만들어서 움직이려는 종목들이 최근에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트레이딩 관점에서야 이제 뭐 아까 우리 매매했듯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매매하면서 3, 4%, 4, 5%, 6% 수익 챙겨가면서 그러다 보면 뭐 지난번에 스게이트도 잘 먹었었고 뭐 또 코리아 서킷도 수익 크게 냈었고 했죠 무방 때. 뭐 이런 종목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뭐 한 4, 5% 정도 목표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지금까지 패턴들 종목들 봤듯이 기다리다 보면은 만들어져서 상단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이런 애들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닥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좀 더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매매 포인트 잡으면 될지에 대한 생각 차원에서 종목들을 좀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또 좀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종목들이 저런 패턴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약간씩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종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잘 안 보여질 수도 있어요. 긴가민가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게 올라갈까? 이게 과연 더 올라갈까? 내려올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만들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자리의 종목들을 우리는 좀 잘 탐색을 하면서 수익 관점으로 좀 노려볼 만하다. 뭐 이제 샘플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도 뭐 현대건설기계도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계속 음봉 한 달 내내 누르는 듯 누르다가 양봉 하나 살짝 올려놓고 그렇죠? 바닥권 종목들을 저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죠. 요리는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수는 뭔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듯 괜찮아지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금리 측면을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월가는 뭐 금리 내년에 인하를 뭐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금리 지금 은행권에서의 이야기는 역마진으로 계속 손해를 보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한 번은 올해 했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한 거죠. 왜 그럴까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봐야지 아는 거겠지만 그 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레벨이 맞을 수 있겠는데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지금 총선 때문에 지금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치적인 압박들이 한국은행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은행권에서는 금융권에서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손해보면서 역마진으로 가고 있다. 총선 끝나면 금리 인상할 거다. 그건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기하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될 것이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거나 9월, 10월 이후로 지수는 뭐 일단 양호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히 코스피 쪽이 좀 더 코스닥보다는 양호한 모습이고, 코스닥은 지수가 움직이면은 대형주가 움직여지니까 좀 찜찜해요, 중소형주들이. 삼성전자도 상단에 있고,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녁 방송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상단에서 과연 이제 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상단 돌파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게 또 누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수는 같이 밀릴 수 있는 거죠. 외인들 포지션으로, 수급 포지션으로도 지금 상단, 좀 저항을 받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가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모습이신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오면은 지수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데 더 치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딱 주봉도 이제 20선에 딱 턱걸이를 하고 걸려 있고 주봉상 4개의 양봉을 만들었으니 20선 아래에서 음봉을 2개 정도 만들고 양봉으로 올릴 것이냐, 돌파하고 음봉으로 누를 것이냐는 이번 주가 관건이 되겠죠. 코스닥. 자,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거는 뭐 계속 좀 체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만들어가니까 손절할 때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수익 날 때 또 해치해야 될 것들은 현금 늘려가고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한 주도 화이팅하고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